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는데 건강검진 결과지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 올라가 있거나 사구체 역과율이라는 항목이 예전보다 낮아져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모르는 병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여쭤보면 혈압약도 안 드시고 혈당도 정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혈압과 당뇨가 없어도 신장 수치가 변할 수 있는지, 내 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면 신장을 덜 지치게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혈압도 괜찮고 당뇨도 없는데 신장 수치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혹시 다른 큰 병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천천히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이라는 장기는 혈압과 당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료실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 되신 어떤 분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크레아티닌이 1점이 조금 넘고 사구체 역과율이 50대 후반 정도 나왔습니다. 그분은 혈압약도 안 드시고 혈당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평소에 어떤 약을 드시냐고요? 그랬더니 무릎이 아파서 진통제를 몇 년째 거의 매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물은 별로 안 드시고 커피나 차로 수분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본인은 큰 병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신장에 조용히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분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단백질 보충제를 꾸준히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예전보다 나빠진 걸 보고 놀라셨습니다. 이분 역시 혈압도 당뇨도 없으셨습니다. 여쭤보니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에 2-3번 드시고 고기도 몇 끼 드셨습니다. 운동도 매일 2시간씩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하신 일들인데 신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장이 나빠지는 건 꼭 혈압이나 당뇨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심각한 병이 숨어 있어서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부분들이 쌓여서 생기는 일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이 하는 일을 이해하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좀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필터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합니다. 하루에 혈액을 약 180리터 정도 걸러낸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신장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작은 혈관들을 사구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사구체가 굉장히 예민하다는 겁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압력을 받아서 상할 수 있고 혈당이 높으면 혈관 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과 당뇨가 신장에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혈관들은 압력이나 혈당뿐 아니라 다른 것들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약물, 염증, 독소, 탈수, 과도한 단백질 같은 것들이 모두 이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증상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곤하거나 입맛이 없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려면 기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검진 결과로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신장의 특징입니다. 조용히 일하다가 조용히 지쳐갑니다. 그래서 검사 수치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내 신장이 왜 수치가 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압이나 당뇨가 아니라면 내 일상 속 어디에서 신장이 부담을 받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통제입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결릴 때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두 번 드시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몇 달, 몇 년씩 거의 매일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염진통제라고 부르는 약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혈액이 충분히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진통제가 그 혈류를 줄이면 신장이 제 일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오랫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통제를 무조건 안 드실 수는 없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드셔야 합니다. 다만 가능하면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정말 아플 때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통제를 장기간 드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신장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진통제 외에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예를 들어 찜질이나 스트레칭 같은 걸 함께 하시면 진통제 사용 빈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안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고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 일부러 물을 적게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집니다. 진한 혈액을 걸러내는 일은 신장에게 더 힘든 일입니다. 또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 농도가 높아져서 신장에 결석이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만성적으로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면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정해진 양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활동량도 다르고 땀 배출량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변 색깔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소변이 너무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연한 노란색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에 6번에서 8번 정도 화장실을 가신다면 대체로 수분 섭취가 괜찮은 편입니다. 물 대신 커피나 녹차만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카페인이 든 음료는 이뇨 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로 수분을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건강에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게 신장의 일입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많아집니다. 매일 고기를 많이 드시고 단백질 보충제까지 드시면 신장 입장에서는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 상태라면 더 부담이 됩니다. 그럼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0.8에서 1g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시면 하루에 50g 정도면 됩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고기나 생선을 하루에 2-3번 드시면 대략 맞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따로 드실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아주 많이 하시거나 식사량이 적으신 분은 예외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염분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올릴 수 있고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혈압이 정상이어도 염분 자체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염분이 많으면 몸이 수분을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신장이 걸러내야 할 양도 늘어납니다. 또 염분은 신장 안쪽 구조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입맛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여가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을 조금 덜 드신다거나 김치를 물에 한번 헹궈 드신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염분이 많이 들어있으니 가능하면 집에서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외식을 하실 때는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셔서 조금만 찍어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만 체크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전부 다 고치려고 하시면 오히려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바꿔도 신장에는 도움이 됩니다. 5번째는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 같은 감염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흔한 문제입니다. 소변 볼 때 따끔거리거나 자주 마려운 증상이 생기면 대부분 항생제를 드시고 나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감염이 자주 반복되면 신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광에서 시작된 염증이 신장으로 올라갈 수 있고, 반복되는 염증은 신장 조직에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요로 감염을 예방하려면 수분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시면 세균이 씻겨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또 소변이 마려울 때 너무 오래 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변을 오래 참으면 세균이 증식할 시간을 주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배변 후에 닦으실 때 앞에서 뒤로 닦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닦으시면 세균이 요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신장은 작은 혈관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이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고 혈류가 나빠집니다. 또 담배 속 독성 물질들을 신장이 걸러내야 하니까 부담도 커집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신장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담배를 끊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피워오셨다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신장뿐 아니라 심장, 폐, 혈관 모두를 위해서 금연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이 있고 금연 보조제도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장 끊기 어려우시면 개수라도 줄여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7번째는 비만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신장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몸집이 크면 혈액량도 많고 신장이 걸러내야 할 양도 많아집니다. 또 비만은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 염증 물질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비만이 있으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길 위험도 높아지는데 이것들도 결국 신장에 영향을 줍니다. 체중을 줄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만 줄여도 신장에는 도움이 됩니다. 지금 체중의 5%만 줄여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80kg이시면 4kg만 줄이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급하게 줄이려고 하시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갑니다. 천천히 식사량을 조금 줄이시고 움직임을 조금 늘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8번째는 과도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아주 강하게 하시면 근육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물질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핵문근 융해증이라는 상태가 되면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많이 나와서 신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 탈수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시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은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하셨다면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무리하게 무거운 걸 들거나 너무 오래 운동하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체조 정도면 충분합니다. 9번째는 조영제 검사입니다. CT나 MRI 같은 검사를 하실 때 조영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영제는 영상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쓰는 물질인데 신장으로 배출됩니다. 대부분은 문제없이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조영제를 쓰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탈수 상태이거나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영제 검사를 하시기 전에 신장 수치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조영제를 안 쓰는 검사로 바꾸거나 조영제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사 전후로 수분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영제를 빨리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사 전에 의료진에게 본인의 신장 수치를 알려주시면 더 안전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신장 결석입니다. 신장에 돌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작은 돌은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큰 돌은 요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막히면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고 신장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 결석이 반복되면 신장 조직 자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결석을 예방하려면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면 소변이 묽어져서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짠 음식을 줄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염분이 많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고 이 칼슘이 결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10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셨나요?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셔도 신장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전부 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신장을 덜 지치게 하는 하루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잔을 드시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침에 물을 드시면 신장이 일하기 편해집니다. 식사는 되도록 짜지 않게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십니다. 단백질은 손바닥 크기 정도로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낮에는 수분을 계속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은 참지 마시고 마려울 때 바로 가십니다. 통증이 있으시면 진통제를 드시되 매일 드시는 건 피하시고 정말 필요할 때만 드십니다. 움직이실 때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하십니다. 산책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녁 식사도 아침과 비슷하게 짜지 않게 드시고 과식은 피하십니다. 저녁 늦게 과식하시면 소화기관뿐 아니라 신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셔야 해서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십니다. 담배를 피우신다면 개수를 하나라도 줄여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선택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짜게 드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물을 적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체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신다는 것 자체입니다. 조금 덜 짜게, 조금 더 물을, 조금 덜 무리하게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검진 결과에서 크레아티닌이나 사구체 역과율 수치가 조금 나빠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치 하나로 미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한번 검사해서 수치가 나빠졌다고 해서 계속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다음 검사에서 비슷하거나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구체 역과율이 60 이하로 나왔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70대의 사구체 역과율이 50대라면 나이를 고려하면 그리 나쁜 수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수치가 계속 떨어지는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시면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혈압과 당뇨가 없고 큰 병이 없으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진통제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염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신호도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색깔이 이상하게 변하거나 양이 갑자기 줄어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몸이 많이 붓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식욕이 없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면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체중이 짧은 시간에 많이 늘어나는 것도 신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검진 결과와 함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신장 수치는 추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수치가 나빠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관리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신장 수치가 조금 나쁘지만 몇 년째 안정적으로 유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생활 속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신장은 충분히 버텨줍니다. 검진 결과를 받으시고 걱정이 되셨다면 일단 진정하시고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한 번의 수치로 모든 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검사까지 기다리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것 중 한두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물을 조금 더 드시거나 짜게 먹는 걸 조금 줄이거나 진통제를 조금 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내시고 다음 검사를 받으시면 수치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은 결과를 보고 불안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를 알고 조금 더 잘 관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본인의 신장 건강에 대해 한 걸음 더 이해하신 겁니다. 혈압과 당뇨가 없어도 신장 수치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아셨고, 그 이유를 아셨고 어떻게 하면 신장을 덜 지치게 할 수 있는지도 아셨습니다. 이제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계속 정리해 두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검진표에서 어떤 항목이 궁금하셨는지 하나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검사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 쌓이는 겁니다. 오늘 하루 물 한 잔 더 드시는 것, 국물 한 숟가락 덜 드시는 것,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신장을 지켜줍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